바로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광복절 저희가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와 전화 연결을 했었는데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하고 화해치유재단은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좀 보여달라고 말씀을 콕 집어서 해 주셨는데,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연결해서 이 화해치유재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춘숙입니다. 네.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이 화해치유재단이 언제 생겼고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재단인지부터 좀 알려주세요. 네. 화해치유재단은 2016년 7월 28일 그 여성가족부 등록 비영리 법인으로 출발한 그런 조직인데요. 네. 2015년 그 12.28 일본군 위안부 합의, 지금 이제 유엔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피해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법적 배상이 없는 이 협의는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네. 또 우리 정부에서도 이미 이 합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던 그것에 기준하여서 만들어진 그런 재단입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하에 2015년에 있었던 그 한일 간의 협의? 네네네. 여기에 대한 일원으로 이 화해치유재단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재단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재단이 하고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네. 일단은 그 우리 정부에서 이 재단이 문제가 있다, 이런 이제 정리를 한 바가 있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해왔었던 피해자 지원, 그러니까 생존자는 1억 원, 사망자나 유가족에 2천만 원씩 줬던 이 위로금 지급 사업을 해왔었는데, 네. 지금은 이 여성가족부하고 외교부가 공동 위안부 합의 태스크포스에서 재단 운영을 전면 재검토한다. 이래서 지금 거의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피해자 지원하는 위로금을 지급하는 그렇죠. 사업을 여기서 해왔던 것이고. 맞습니다. 예. 지금은 이게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예. 그 정 의원께서도 그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이 재단 해산해야 한다고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지금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는 이 화해치유재단에 정부 예산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이제 인건비만 한 1,900만 원 좀 넘고요. 운영비까지 합하면 한 2,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월? 예, 월. 예. 예, 그런데 지금 이 인건비가 계속 지출이 되고 있죠. 예.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데 사람은 계속 남아있고 인건비는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법인 운영할 사람, 그다음 2명, 피해자 위로금 지급 및 대외 협력하는 사람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그런 이 위로금 지급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머지도 다 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예. 네. 현 정부에서 일본에 10억엔 반환하기 위해서 편성한 돈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예비비가 한 103억 원 정도가 있는 맞습니다.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이 돈도 지금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돈인가요? 제가 이제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이 예비비가 103억이 지금 양성평등 기금에 속해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아직 예. 재단으로 이관이 되지는 않고 있는데. 예. 예. 일본 정부가 합의금으로 출연한 10억엔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돈은 지금 얼마나 남아 있는 건지, 어디에 얼마를 또 사용했는지도 좀 알려주세요. 지금 이제 개별 10억엔 중에서 개별 피해자 대상 및 현금 지급 사업으로 43억 6,5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예. 인건비 및 관리 운영비 명목으로 5억 8,500만 원 정도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정도를 쓴 거네요. 네, 거의? 맞습니다. 예. 그런데 정부에서 편성한 103억 원은 사용하지 않고 있고, 네네. 일본 정부에서 받은 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맨 처음부터 사실은 문제가 됐죠. 왜냐하면 위로금 자체도 문제지만 이 10억에는 위로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는데, 예. 그 피해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위로금을 인건비나 운영비로 쓰는 것은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자체적으로 재단이라고 얘기했으니 그 재단에서 모금 사업을 하든 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충당하는 것이 맞다라고 제가 지적한 바가 있어요. 예. 그런데 그럴 땐 또 자기네들이 이 안에서 그냥 쓰기로 했다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냥 쓰고 있는 거죠, 지금. 그냥 자기네들끼리 안에서 쓰고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피해자에게 위로금을 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네. 쓸 수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지금 예비비가 있으니까 그 10억에는 돌려줘도 되는 상황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맞습니다. 사실은 많은 분들이 예비비 편성을 했으니 네. 이 10억엔을 돌려줘라. 지금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게 그렇게 될 경우 일본이 합의 위반이다 이러면서 쉽사리 돌려받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돌려보낼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럼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있다고 쳐요. 네네. 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재단에서 하는 일도 없고 네. 예산만 축내고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화해치유재단을 폐지시키거나 아니면 해산을 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싶은데 왜 해산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이제 현재 남은 이사가 3명인데요. 이사가 3명? 네네. 예. 이사가 3명 남았는데 이사회 정관상 이렇게 뭐 법인을 해산하거나 이러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원이 5명이라고 합니다. 예. 이 최소 인원에 못 미쳐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게 이제 설명인데, 예. 공식적인 설명인데, 근데 사실은 이 재단 정관상 법인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을 때는 해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또 민법에 따르면 1년 이상 목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재단은 정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빨리 결단을 내려야 되는 문제죠. 결단 내리면 안 되나요? 지금 이제 전에 미르재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위와 같은 이사회를 통해서 해산해야 된다 해서 시간을 끌었지만 중무부처의 문체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를 해가지고 종결을 했단 말입니다. 이전에 미르재단 같은 경우에. 네네. 예. 여가부도 이 하해치유재단 행정 점검하고 설립 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외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여쭐게요. 네네. 저희도 이제 김복동 할머니와 인터뷰를 하면서 할머니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외교적으로 문제가 돼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 나는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다. 그런데 네. 화해치유재단만큼은 네. 미리 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왜 이것마저도 안 하느냐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네. 굉장히 공감하고요. 예. 이 문제는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것과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8월 14일 기림일 날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국 간의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그리고 두 나라만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이것은 인류 보편의 인권과 정의의 문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외교적인 문제로 또 불화하기를 원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인류 보편의 정말 전지 성폭력, 여성에 대한 폭력이 아주 대표적인 예이기 때문에 그런 정의와 인권의 관점에서 보아야 하고 그런 측면에서 피해자들에게 법적 배상이 아닌 위로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이 화해치유재단은 정부에서 빨리 결정을 내려서 네. 해산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네. 핵심 기관인 여성가족부의 정연백 장관은 여러 방면에서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지금 이제 우리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정부 차원에서 결단하는 부분 네. 이렇게 또 있고요. 또 이제 민간 법인 단체에서 흡수해서 자연스럽게 재단 성격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사를 확충해서 자체적으로 해산하는 것. 네. 이렇게 되는데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이 근로자들 5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또 해결해야 될 문제 중에 하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예. 이 법적인 문제보다 또 외교적인 문제에서 실마리를 찾는 부분들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여가부에서 만약에 화해치유재단을 이제 해산시킨다고 하면 네네.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예. 사실은 2015년 12월 28일 날 있었던 합의 자체가 왜 그런 합의를 우리가 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납득할 수가 없고 그리고 세계사적인 흐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이런 합의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은 무효화되는 게 맞는 겁니다. 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이 전쟁 중에 여성에 대한 성폭력 이 문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보편적인 세계 인권의 여성 인권의 관점에서 다시 논의해야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동안 할머니들을 지원해야 했던 단체들이 요구했던 것처럼 일본의 진정한
사과, 법적인 배상, 또 역사에 제대로 가르치도록 남기는 것 이런 네.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그 사안에 대해서 일본의 입장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일본은 뭐 잘 아시다시피 예. 정말 그게 굉장히 일가 화가 나는 건데 우리가 12.28 합의가 굉장히 기만적이다라고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이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한 적이 없고요. 예. 심지어는 뭐 아베 총리나 이런 사람들 이 국가가 동원했다 이런 걸 계속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일본의 태도는 과거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12.28 합의가 굉장히 기만적이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네. 피해 당사자가 원하지 않았던 합의가 있었고 또 이걸 네. 정부가 했어요. 우리 정부가. 네네. 그리고 이제 위로금에 대한 문제까지도 지금 참 답답한 상황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 방법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할머니들이 또 이 할머니들을 지원하고 있는 오랫동안 이제 정말 30년 가까이를 이 일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 요구하는 대로 화해치유제를 먼저 해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위로금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부분들을 뭐 예산을 이미 세워놨으니까 일본에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을 해야 되고요. 네. 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유엔에서도 제대로 된 해결을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 문제를 인류 보편의 인권의 문제로 보도록 하면서 어떤 촉구를 해 나가야 되는 거죠. 네. 어제 국회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가 이런 말을 했네요. 화해치유재단을 연말까지 해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하는데 네. 이 부처 간에 어떤 협의가 아직 남아 있는 겁니까? 지금 아마 1차적으로는 여성가족부하고 외교부의 입장 정리가 좀 필요하겠죠. 사실은 여성가족부와 외교부요. 예.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총괄적으로 좀 보아야 할 국무총리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를 어떤 한일 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전 세계적인 어떤 문제 인권의 문제를 보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국회 차원에서도 좀 여성가족부라든가 이번 임시국회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이거를 빨리 해결하라고 좀 촉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의원께서 직접 좀 해주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저희가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뭐 준비도 하고 있고 또 당정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요청을 하고 있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 많이 있으세요.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서 이 12.28 합의가 잘못됐다면 그것에 근거한 화해치유재단은 당연히 해산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여태 가지고 있냐 이런 질책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의 정춘숙 의원이었습니다.